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시장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지금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는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는 우리 모든 자산을 지금 팔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외로 미국 주식 종목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막 한 5%에서 막 12% 뭐 크게 빠지는 애들은 22%까지 빠지는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로 마이너스 6%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5% 이렇게 빠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 마이너스 7% 정도.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외로 86불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와,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 트럼프의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도 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뭐 사실 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다 얻어터지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혹은 비트코인이라든지 국내 주식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동반 폭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 이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떤 시장의 어떤 비합리적인 공포심리가 작동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투매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자, 먼저 이제 크게 깊게 하방이 나왔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코스피의 PBR이 0.5배. 대략 0.58배. 요 정도였고. 그리고 또 크게 빠졌을 때가 2020년도 코로나 때였죠. 이때가 코스피가 0.72.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 때, 요때가 코스피가 0.8 PBR이. 그리고 브렉시트 2016년도 요때가 한 0.75. 지금이 0.8.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해왔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쭉 이제 우상향이 나온 건데, 최근 들어갔고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비정상적인 하락. 그러니까 이럴 때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들이 항상 기회였고,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차이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이런 구간들에서 부의 리밸런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폭락의 이유를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정책적인 충격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새로운 환경, 이런 관세 국면, 무역 갈등, 이런 국면에 새로 이제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기업은 이 변화된 상황에서 맞춰서 전략을 조정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 전체적인 이런 현상들이 자산 가치의 어떤 소멸이 아니고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를 다시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공포는 결국에는 뭐다? 기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증시 그리고 지수의 어떤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발바닥, 바닥권은 어디일까? 바닥권을 잘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때려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신체 어떤 부위로 봤을 때는 못해도 무릎 정도는 돼 보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약간 차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때 당시에 자, 우리가 코스피 차트를 약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볼게요. 저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 되돌림은 어디서 나오는지. 자, 과거의 금융위기 때 요때 이제 저점부터 해갖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는지 이 고점이 요 구간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디서 되돌림이 나왔습니까? 0.786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왔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보자. 자,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0.618 구간에서 0.786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의 저점 구간부터 해서 고점 구간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지금 구간이 어떻습니까? 지금 0.5 구간을 이탈을 했고 지금 0.618 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2140포인트부터 해갖고 1800포인트, 1830포인트 여기가 찐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지만 뭐 여기까지 뭐 내려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미 우리가 RSI 지표로 봐도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 과매도 구간이거든. 과매도 구간. 그러면 최근 차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저점에서 고점을 딱 그어봤어요. 그어봤을 때 자, 요 구간에서 0.618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지금 다시 리테스트를 주는 그런 구간이에요. 리테스트를 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0.618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레벨이 2150포인트. 제가 봤을 때 여기부터 찐바닥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그럼 RSI 지표상으로 봐도 지금 과거에 어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지금 RSI 지표, 코스피 지표가 대략적으로 36 구간까지 내려갔던 것이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대략적으로 한 32, 여기가 36, 그리고 지금 구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릎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인생의 어떤 베팅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이 만약에 오게 되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사건 간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역시 굉장히 뭐 오랫동안 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박스권의 중심 라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스피에 비해서도 코스닥은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36이라고 봤을 때는 과거의 코로나 때랑 거의 동일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금융 위기 때가 22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한 레벨의 지금 과매도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대략적인 레벨로 봤을 때 이렇게 0.618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0.786 구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종목들 만약에 크게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분할로 현금을 쓸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랑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쪽에서도 지금 마진콜 엄청나게 지금 오늘 터질 것 같거든요. 마진콜이라는 게 그 뭐 기관이건 뭐 개인이건 투자자들이 이 증권사들로부터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갖고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거를 갖다가 강제 매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 신용 쓰게 되면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차입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했을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급격한 시장이 하락이 좀 지속이 되면 요 증거금 유지 비율이 최소 요구치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마진콜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이미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진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020년도에도 많이 나왔고요. 2028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매도 압력을 한꺼번에 소화를 하고 한번 정점을 찍게 되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랑 다음 주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산,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과연 이번 그 하락 장세에서 코스닥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을까?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일정 부분 받았고 개인들도 물론 받았지만 지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종목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보다가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거래 대금 상으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무엇인지 제가 최근 이제 26일부터 4월 7일 계속 내리막길 걸었거든요. 그때 기관들 외국인들은 과연 무엇을 샀을까? 일단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당연히 뭐 지수 하방에 지금 베팅을 하니까 얘네들이 인버스를 매수를 하고 레버리지를 매도를 쳤겠죠. 이 기관들이랑 뭐 외국인들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전력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ETF 같은 경우도 많이 샀네요. 그리고 APR, 필옵틱스, ISC 유리기판 쪽으로도 투자를 했고요. 두산파켓, 그리고 코롱 티슈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삼성 E&A 뭐 요런 쪽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요런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기관들은 이제 무엇을 많이 샀냐? 뭐 인버스 많이 샀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쳤지만 기관들이 많이 물량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조선 관련주도 샀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들 좀 샀고요. 신한지주 금융주 샀고, 현대차 샀고, 그죠? 하나오션 샀고요. 금융 관련주들 좀 샀고요. 그리고 저평가 포스코 홀딩스도 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겹치는 게 외국인 기관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외국인들이 무엇을 많이 사고 기관들이 무엇을 많이 샀는지를
봤을 때는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기관들이 가장 많이 샀고, 그리고 인버스는 그냥 뺄게요. 한국전력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기적인 맥락에서의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의 수급이 여기서는 더 신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누적 매수량이 많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선점을 해갖고 들어가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1, 2분기 때 실적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친구들. 관세 영향. 예를 들어 APR 같은 이런 친구들은 미국에서 정말 지금 매출이 잘 나오는 업체거든요. APR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계속 좋았던 이제 방산 쪽들, 조선 이런 쪽들이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좀 유력한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좀 돌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게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좀 매수를 했던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이런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약간 역발상을 좀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으로 레버리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으로 레버리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살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다시 추세를 전환하게 되면 얘네들도 반등 효과가 꽤나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 S&P가 마이너스 50% 폭락한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10년간 400%가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 자, 2020년도. 자, 한 달 만에 지수가 4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40%. 이때 막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오늘도 걸렸지만. 자, 그러고 나서 2년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시기일 때마다 좀 냉정함을 유지를 하고 오히려 매수로 기회를 삼는 투자자들은 이런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위기라는 이 단어는 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예요. 지금의 어떤 시장의 혼란은 불안감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는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혼란기에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에게 부를 주었음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부의 리밸런싱이 지금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치형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자양분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